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숫자를 좀 보였는데요.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컸습니다. 지난해 연말 랠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요. 빅테크에 대한 부진 그리고 무엇보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를 돌파한 부분도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의 급락이 빅테크 주들의 지수를 좀 끌어내렸는데요. 바클레이즈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에 해당하는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다 라면서 환호하고 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 논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또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이 부분 유의 깊게 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1.5% 오늘 다소 낙폭이 좀 큰 모습입니다. 그래도 2600선 지켜내면서 움직입니다. 2628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가 오늘 3,5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파란불 켜고 있고요. 1%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870선 하회하며 86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받아내면서 매수 우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 진단키트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함께 보자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큰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기대감 속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좀 나스닥이 1% 넘게 빠지면서 하락의 색이 조금 더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은 밀리지 않고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오펜하이머가 모더나의 신제품 출시로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라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 속에 어제 모더나도 큰 폭으로 좀 올랐는데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힘을 받아가게 된다면 그 훈풍은 오늘 저희가 살펴볼 진단키트주를 포함해서 유전자 치료제, 의료 AI 등 다양하게 또 불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 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강세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빠져서 걱정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도 오프닝 때에서 브레이크 밟을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IT 섹터들은 아침에 좀 흔들리지만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런 걱정 없고요. 그리고 의외로 하나시스템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도 움직임이 괜찮네요. 일단 한번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일단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화이자가 어제 이제 급등을 했고요. 한 4%대. 그리고 모더나가 한 13%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우리나라 먼저 코스피부터 보자면 오늘 좀 빠지죠. 1.6% 빠지는데 어제 잘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1.6% 빠지는 거는 그냥 눌리는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IT 섹터들도 제가 빠지는 거 흐름을 봤는데 그렇게 크게 위험하게 빠지는 흐름들은 아닌 것 같고 조정받으면 IT주는 또 사면 됩니다. 어차피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거라서 미국 시장이 어제 빠진 부분들이 자 다우존스는 안 빠졌어요. 다우존스는 하나도 안 빠졌고 어제 조금 올랐죠. 0.07 그냥 강보합으로 끝났고 나스닥이 1.6% 정도 빠진 거는 그동안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그리고 빠진 이유도 아이폰 판매가 부진이 될 거라는 이유로 애플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냥 애플은 많이 올라서 떨어진 거예요. 아이폰이야 잘 팔리다가 안 팔리다가 안 팔리다가 그리고 또 잘 팔린다 얘기 나오면 또 올라갈 거고 그럴 거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어제 그래서 IT 섹터는 약세를 보였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제약주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약 섹터들 제가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라고 이미 가을서부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IT 섹터 같은 경우도 어제에서 이제 그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 엊그저께에서 이제 기사를 보니까 ABC 테마라 해가지고 LG 회장인 구광모 회장이 ABC에 대해서, 그러니까 ABC가 뭐냐면은 이제 바이오 는 B고, 그다음에 A가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AI에서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바이오와 클린테크 이쪽에다가 사력을 다하겠다, 이쪽에다 집중을 하겠다,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신년사에서 밝히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딱 제가 좋아하는 섹터거든요. 인공지능, 그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그 C가 이제 클린테크인데 미 대선에서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 이제 테마주를 묶였었던 재생에너지가 또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클린테크로 엮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도 있지만 2차 전지도 거기 포함되기도 하고요. 클린테크 느낌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깨끗한 이제 IT 기술 접목한 뭐 그런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뭐 충전소라든지 뭐 그런 이제 관련주들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올 하반기에서는 뭐 그런 쪽들이 당연히 이슈가 될 거고, 근데 지금 당장으로는 지금 셀트리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이 어제 약했다고 하지만 헬스케어랑 제약바이오가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은 바닥에서 이제 움직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미국 시장은 많이 올라간 애들이 있고 많이 빠져서 하나도 안 올라간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이오예요. 미국 시장에서 많이 올라간 애들,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역사적인 고점을 계속 올라갔던 종목은 IT 섹터들, 인텔, 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엔비디아, AMD 뭐 이런 애들은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지만 제약주들은 별로 올라간 게 없어서,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하 이슈에 있어서 제약주들도 미국 시장에서 좋을 거다. 신약, mRNA 뭐 등등 이슈 때문에 움직일 거다 했는데, 일단 JP 컨퍼런스가 이제 8일서부터 열리는데요. 그거 끝나고 이후에서도 계속 이슈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오늘 제약주들이 그래서 뭐 좋아요. 지금 한미약품도 강하고 셀트리온도 강하고, 그리고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얘기했었던 지노믹트리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것도 잘 가요. 지노믹트리 이것도 잘 갑니다. 이것도 이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쪽인데 잘 가요. 그래서 은근슬쩍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빨간색이 많이 보이고, 한미약품도 강하고, 그리고 하여튼 뭐 다들 강하고 뭐 좋은데, 그래요. 일단은 오늘의 폐역 종목 벌써부터 움직여버리는데 이거를 하여튼간 그래요. 어쨌든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바이오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어제 미국 시장 좀 빠지긴 했지만 급락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도 일단 출발은 파란불 켜면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IT나 바이오주 중심으로 해서는 이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대응 전략 좀 세워가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랩지노믹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랩지노믹스입니다. 어제와 동일한데요. 일단 오늘장에서의 흐름도 추가로 3% 정도 올라오면서 움직입니다. 4,160원 선에서 현재 가격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장에서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이 부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랩지노믹스를 드렸고요.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뭐 지금 장중에서 3, 4% 갑자기 움직여야 되는데 더 갈 겁니다. 더 갈 거고요. 이제 바닥에서 제약주들이 올라간 게 없어요. 일단 미국 시장도 하나도 올라간 게 없어요. 뭐 높이로 따지게 되면 뭐 엔비디아는 이만큼 갔으면 제약주들은 아주 바닥에서 이제 껌딱지에서 이제 살짝 벗어난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올라갈 폭이 굉장히 주들도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계속 올라가는 이슈가 나오면 우리나라 제약주들도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도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굉장히 강했고 오늘도 강해요. 오늘도 셀트리온 제약이 굉장히 강한데 한미약품도 강하고 종근당도 강하고 유한양인도 강하고 녹십자도 강하고 SK바이오팜도 강하고 그래서 대장이라 그러죠.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가 이끌고 올라가게 되면 중소형주들이 안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과거에서 제가 추천도 했었지만 그 전에 차바이오텍 그다음에 파민셀 이게 2017년도에서 제가 타방송했을 때에서 추천했던 줄기세포 관련주였는데 그때 당시 몇 프로 수익이 났냐면 차바이오텍이 280%인가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파민셀이 600% 가까이가 수익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줬는데 왜 이렇게 얘가 더 많이 올라가냐? 목표치가 컸어요. 올라갈 목표치가. 지금 제약주들이 올라갈 목표치가 다 큽니다. 물론 어떤 거는 600% 가고 어떤 건 또 200% 가겠죠. 그게 또 차이는 또 목표치의 차이일 텐데 IT 섹터도 좋지만 그래서 ABC의 A가 인공지능이죠. 반도체, 그다음에 인공지능, 의료 AI, 그다음에 뭐 그런 이쪽 로봇부터 해서 이쪽 애들도 계속 올해는 좋겠지만 제약바이오가 얘네들보다 앞에 있었던 A,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 인공지능보다 더 못 간 애가 바로 얘네들이에요. 바이오. 그래서 뭐 바이오테크라는 말도 뭐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이오주들도 IT랑 접목을 해서 또 움직이는 흐름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헬스케어에서는 많이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이슈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JP 컨퍼런스 이후에서 뭐 좋은 얘기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 또 그 이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 어제 또 기사에 또 그것도 있었어요. 독감 치료제 부족하다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 암 치료제, 그러니까 암 주사제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부족하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스에서는 이제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 또 좋게 뭐 이제 이쪽을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일단 지금 국내에 일단 주사제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독감 환자가 뭐 지난번보다 좀 줄었다고 그러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6배 높다고 하고 어쨌든 제약주에 대한 이슈가 계속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랩지노믹스 뭐 좀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어제 갖고 있던 사람들은 수익 중에 있을 거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아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랩지노믹스인데요. 어떤 대응 전략 세워가야 할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공개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2월 26일 시즌 22,800원에 접근해 봤고요. 1%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12월 27일 화일약품은 2,170원 접근해 보려고 했지만 매수가엔 도달하지 못했고요. 12월 28일 성우하이텍은 9,56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랩지노믹스 3,950원 말씀해 주셨고요. 2% 수익률 달성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63.3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체크를 좀 해봤고요.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랩지노믹스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어제 매수하셨다면 어떤 대응 전략 좀 세워가야 하실지 궁금하실 텐데요. 매수가 확인까지 이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폐역 종목 랩지노믹스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장이 시작한 지 지금 10시 3분이니까 1시간 이제 4분, 이제 1시간 4분 지났죠. 1시간 만에 어제 거래량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이거를 폐역 종목으로 줬는데 어제 안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그러면 개인 투자자 오늘 샀을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제 사라고 했으면 어제 샀어야지. 어제는 6시간 동안, 6시간 반 동안 이걸 사라고 어제 폐역 종목으로 줬는데 거래량이 요만큼밖에 안 실렸는데 지금 6시간 반도 아니에요. 1시간 지났는데 어제 거래량을 넘어갔습니다. 봐봐요. 여기 좀 넘어갔죠. 그렇다는 이게 누가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봐봐요. 어제 180만 주죠? 6시간 반 동안 거래 실린 게 180만 주입니다. 지금 1시간 됐는데 200만 주 넘었어요. 이걸 줌으로는 세력이 누군가가 지금 이거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래서 차를 딱 사놓고 시동을 안 걸면 안 움직이잖아요. 시동을 걸어야 갈 거 아닙니까? 연료를 주입을 하고 연료가 있는 상태에서는 뭐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되면 이제 키를 돌리고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배터리 주입도 하고 뭐도 하고 지금 다 이제 기름도 주입하고 지금 이제 시동을 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동이 완벽하게 걸리려면 4,500원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4,500원 돌파가 되면 얘가 뭐가 되느냐? 지노믹 트리가 되는 거예요. 지노믹 트리. 그래서 지노믹 트리. 이 지노믹 트리가 지지난주 목요일 날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봐봐요. 똑같잖아요. 이것도. 넘어가기 전에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거래가 실리기 시작하니까 꼼지락 거리면서 이때도 3.9% 올라갔다가 그러다 거래가 확 실리죠. 실리니까 이날 장중에서는 지노믹이 14%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 올라가요. 계속. 시동 한번 걸리니까. 그러면서 한 30-40% 올라간 거예요. 지금. 지노믹 트리가. 봐봐요. 여기 지금 바닥에서 올라간 게 40이 아니에요. 49%, 50% 올라갔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웃기지 않아요? IT 섹터는 50% 올라가려면 와 진짜 막 되게 힘들어요. 진짜. IT는 50% 올라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50% 올라가는 거? 일단 거의 불가능이죠. 단번에 못 가요. 천천히는 갈 수 있죠. 뭐 1년, 2년 가면 50% 갈 수 있지만 근데 제약주는 이거 봐봐요. 2, 3주밖에 안 됐는데 50% 올라가죠. 이거 목표치가 틀려요. 올라가는 속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이 정고점만 돌파하면 저 돌파할 거라 봅니다. 이것만 돌파하면 이제 훨훨 나르는 거예요. 나르면은 이제 적당히 날라야 되는데 이제 여기를 돌파하고 나르는 흐름도 올해는 장이 좋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6,000원 돌파도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6,000원까지 나온다고 해서 막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만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5,000원, 5,500원만 가도 만만한데 그럼 어제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5,000원 가면 몇 프로 수익이냐? 한 30% 정도 나오겠네요. 26%, 5,500원 가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보고 이거를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500원 가면 한 38%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목표치가 충분히 있고 6,000원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진짜 4,000원 아니 40%, 50% 이제 넘어가는 이제 목표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고점 돌파를 언제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종목이 되겠고요. 오늘도 폐역 종목이니까 이따가 단시 과유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익 달성은 됐지만 팔기보다는 4,500원 돌파할 때까지는 더 가져가 보자라는 장이 좋아서 그래요. 제약주가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목표치가 한 100단계면은 IT는 한 20단계 올라갔고요. 아직 80단계가 남았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죠. 근데 제약주는 지금 10밖에 안 올라갔어요. 90단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목표치가 커요. 그렇고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으로 갑시다. 자, 시장이 좋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IT 섹터들이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은 뭐 다시 한번 그쪽을 조정받을 때 추천해 볼까 했는데 별로 안 빠져가지고 하여튼 뭐 IT도 강하고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네요. 자, 일단 제주 반도체 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 여러분들의 폐역 종목 드렸던 것들이 있죠. 다 지금 수익률들이 괜찮아요. 차트 모양도 좋습니다. 지금 다 3에서 5%는 다 기본적으로 다 대부분 다 올라와 있어요. 12월 달에서 그런 종목도 오늘 보여드릴 건데 일단 9월 19일 날 상징적으로 제가 제주 반도체 어제 저녁 방송에서는 제가 일단 2만 원은 가는 거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방 가는 거고 최종 목표치를 5만 원 얘기했습니다. 5만 원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사지 마세요.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냥 오징어 다리 갖고 있겠죠. 이걸 뭐 하나도 안 팔고 갖고 있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모험을 거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뭐 장도 좋은데 5만 원까지만 가보자. 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한 2만 원까지는 뭐 당분간 뭐 조만간 뭐 좀만 더 올라가면 금방 2만 원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수익률이 봐봐요.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뭐 200% 넘어갔다 그랬는데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26% 수익 났다고 자랑했던 종목인데 지금 338%, 314%인가요? 314%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좀만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30%씩 뻥튀기가 됩니다. 3배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에서 수익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공장이 3개가 돌아가는 거야. 왜냐면 원금이 이제 3개가 됐으니까 300%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3개가 돌아가서 똑같이 5% 수익 나면 공장 3개가 돌아가니까 15% 수익이 나는 거죠. 30% 수익 나면 90% 수익이 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그러니까 10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게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 발생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300%에서 500%, 그다음에 1000%, 2000% 이게 점점 빨라져요, 속도가. 수익 나는 게 올라가기만 하면. 물론 맨날 올라가면 좋겠지만 뭐 조정도 있겠죠. 어쨌든 300%가 드디어 달성이 된 종목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12월 달에 드렸었던 이제 한국항공우주. 자, 은근슬쩍 움직이죠. 요게 되게 천천히 움직였던 바닥주였습니다. 꼼지락거리면서 꼼짝도 안 했었던, 그리고 일부러 늦게 움직일 거라고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앞서서는 뭐 LRG 넥스원 50% 넘게 60% 가까이 수익이 나줬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얘만 빼놓고 나머지 대형주들은 잘 움직이고, 이제 소형주만 움직이면 되는데 어쨌든 대형주 쪽에서 얘하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이 먼저 앞에 서서 이제 하나 시스템 이런 애들이 먼저 움직이길래 이거 봐봐요. 움직이니까 그럼 얘는 가면은 한국항공우주도 움직이겠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바닥에서 드렸던 처음에서는 하도 안 움직여갖고 좀 지루지루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올라오면서 5%대 지금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이고 더 올라갈 겁니다. 5%대가 아니고 10%대, 10.9%대 지금 은근슬쩍 올라와서 수익을 잘 주고 있는 종목. 차트도 이쁘죠? 기관과 외국인들 잘 사고 있고 더 가져가면 55,000원까지는 단기간에 무난할 것 같습니다. 뭐 6만 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얘는 원래 늦게 움직이니까. 뭐 랩지노믹스야 뭐 심심하면은 지금은 랩지노믹스 5%도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얘는 움직이기 시작하면 20%, 15%한 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노믹 트리를 생각하면 돼서 가벼운 쪽이 있고 무거운 쪽이 있는데 똑같은 바닥주라도 얘는 천천히 움직이는 바닥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요. 그러면서 6만 원을 천천히 가는 애들이고 지노믹 트리처럼 이런 애들은 이거 시가총액 이것도 꽤 크네요. 제약주라서 갔나? 하여튼 이런 애들은 단기간에 50% 올라가잖아요. 이건 가벼운 애들이고 이따가도 랩지노믹스 얘기했지만 이런 애들도 가벼워요. 2,900억. 그러니까 이런 애들 좀 돌파하면 그러니까 특징이 다른 거예요. 가벼운 애들, 무거운 애들. 근데 무거운 애들도 무게감 있게 급락하는 게 아니고 살살살 올라가주는 특징. 한국항공우주고요. 자, 다음은 카카오. 얘도 이제 마찬가지.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연말장이었고 바닥이고 안정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돌아가는 종목들 위주로 얘기했는데 이제 수익들이 슬슬 나오죠. 자, 카카오. 얘도 11.3% 수익 달성 중에 있고 더 가져가세요. 이미 벌써 절반을 팔았으면 잘한 거고 절반 이상 팔았어도 괜찮은 겁니다. 뭐 종목이 뭐 얘만 있어요. 다른 애도 있으니까 다른 걸로 또 매매하면 되죠. A, B 시테마. 그래서 A는 인공지능, B는 바이오, C는 클린 테마. 그래서 뭐 풍력, 재생에너지들도 지금 움직임들이 나쁘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뭐 가져가도 되고 뭐 어느 정도 팔고 가져가면은 뭐 7만 원, 8만 원, 뭐 올해는 충분히 그 정도는 도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8만 원만 가도 30%가 더 올라오는데 40%가 더 올라오는데 당연히 빨리 올라온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천천히. 그래서 지금 천천히 11.3% 수익 달성 중에 있고요. 이게 불과 이제 12월 달에는 휴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수익이 지금 대형주들도 11%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게 다 최근에 출연한 종목이에요. 자, 그래 대덕전자는 언제 좋은 종목이냐면 12월 15일 14일. 그러니까 11일 아마 11일 그 가운데 아마 토요일에 껴가지고 저렇게 됐을 텐데 거의 연달아서 지금 줬던 종목들이 다 지금 수익률이 좋아요. 자, 12월 14일 날 대덕전자. 자, 오늘 IT 섹터가 조정받아서 그런데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모양도 이쁘고 PCB 관련주 쪽.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심텍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니까 오늘은 뭐 IT가 약해서 조정을 받아도 다시 움직입니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IT는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아요.
미국 시장이 빠지거나 나스닥이 빠지면 그대로 영향을 받지만 또 나스닥이 또 올라가면 또 그대로 또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얘들 다시 올라가면서 아마 3만 원은 갈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 달성은 몇 프로냐면 5.9% 정도 올라왔다가 밀리지만 다시 올라가면은 얘도 무난하게 뭐 10%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은 HLB 바이오스텝 12월 15일 날 대덕전자 준 그 다음 날에 바로 준 종목. 아마 이때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약바이오주 이제 사야 된다라고 이제 아마 말만 하다가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잘 봐야 된다 했다가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아마 소개시키는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880원에 추천해서 여기가 이제 19.1% 수익이 났는데 지금도 괜찮죠. 왜냐면 HLB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강했어요. 어제도 강했고 이렇게 해다가 다시 튀면 이게 제주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제주반도체도 고점에 있다가 더 태웠잖아요. 제주반도체. 그러니까 HLB가 지금 요 정도 있다고 보이면 되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HLB가. 근데 조정 안 받고 이게 튀면 그대로 또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HLB. 근데 조정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조정받으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거라 조정받아도 또 올릴 거예요. 얘네들이 알아서. 얘가 다시 올라가면 만약에 기존에 못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거고 혹은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가져가시고 지난번에 못 팔아갖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팔 기회를 노리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2월 19일 날 인터플렉스를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올라오면서 3.9%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모양은 이뻐요. 얘도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눌리면 다시 또 이게 또 사야 되는 종목이죠. 눌리면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심텍, 대덕전자,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다 이게 PCB 관련주 쪽인데 이런 종목들 IT 섹터들 바닥에 있는 것들은 갖고 있으면 이렇게 수익 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 드렸던 종목들 급락이 없어요. 급락하고 있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 가고 있다가 갑자기 튀는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왜? 장이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 뭐 5%, 10% 빠진 것도 아니고 불과 뭐 다우는 빠지지도 않았어요. 나스닥 1점 몇 프로밖에 안 빠졌고 하는 이런 흐름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화일약품 12월 22일 날 뭐 그 외에서도 이것도 한 3-4번 추천한 종목이죠. 12월 달에. 원료의약품 관련주.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 좀 더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는데 가지고 있다 보면은 뭐 이슈가 되면 얘도 마찬가지 기가 외국인들이 사서 갖고 있는 거니까 요거를 조만간에 돌파를 할 겁니다. 돌파를 하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가 뚫리면 이제 고삐가 풀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거래를 실으면서 여기를 뚫으면 얘도 지노믹 트리처럼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얘도 한 50% 확 나올 수 있습니다. 얘도 한 3,000원, 3,200원. 그게 목표 가격은 아니에요. 얘 목표치는 5,000원, 5,500원. 꿈의 목표치. 갈 수 있습니다. 원료의약품 관련주. 어쨌든 지금 당장은 3,000원, 3,500원 가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만 가도 꽤 큰 수익이죠. 여기서 3,000원만 가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 프로 수익이냐. 36%. 큰 수익이죠. 그러니까 5,000원, 6,000원을 보고 가지만 그 전에 30% 정도는 3,000원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5,000원, 6,000원 간다 그러면은 얘가 2,000원짜리 종목이니까 6,000원 가면은 몇 프로 수익이에요? 한 300%는 안 될 거고 한 200 몇 프로 정도는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의 목표치를 갖고 있는 그래서 제약주들은 다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이 랩지노믹스 과연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는 건지 자, 아직 전고점 돌파가 안 됐으니까 장중에 만약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한 4,100원 정도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4,100원 정도. 오늘 거래가 이제 뚫리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지금 개인 투자서 산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거래량을 지금 290만 주 정도 실렸는데 어느 개인이 미쳤다고 이걸 100만 주 사고 200만 주 삽니까? 그렇죠? 세력들이 지금 뭔가 지금 제약주들이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말고도 지금 제약주들은 셀트리온 이미 고삐 풀렸죠. 셀트리온 제약은 이미 고삐 풀렸고 그리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들도 뭐 잘 가고 있고 한미사이언스, 뭐 한미약품 대형주들인데 이미 고점 뚫고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고 그 외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이제 하나 둘 좀 바이오니아도 시동 걸렸고요. 바이오니아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면서 하나씩 올라가는 뭐 지노믹 트리도 있고 그다음에 불기둥 레이더에 들였었던 보로노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이런 종목들 이제 바닥에서 이제 한번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제약주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린바이오도 움직임이 좋네. GC셀도 지금 이거 봐봐요. 지금 거래 실리면서 지금 하나둘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2주, 3주 정도 안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바닥에서 50%, 100%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요. 불과 3주 안 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GC셀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안 봤어요. 물론 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봤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올라간 다음에 찾게 되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고? 이거 샀었어야 됐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닥에서 지금 GC셀도 올라간 게 한 50% 올라온 것 같은데 48% 올라왔는데 이게 이러다가 이게 또 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 만만하게 보고 그냥 뭐 설마 가겠어? 이렇게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약주들 한번 튀기 시작하게 되면 신약 이슈 나오고 그다음에 그 비만 치료제 또 이슈 나오고 그다음에 뭐 당뇨병 신약 얘기 나오고 그 이에 제3의 뭐 그런 이제 치료제 나오고 이슈 뜨고 뭐 이래 버리면 제약주 움직이게 되면 그때서 여러분 아마 쫓아가기 바쁠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지 말고요.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제약주들 열심히 매매하다가 엮이는 거예요. 제약주들은. 매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좋은 호재가 터져가지고 무슨 뭐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확 하고 상한가 가고. 그러니까 그런 재미로 이제 주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약주들 바닥에 있는 것도 좋은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약주는 제가 겨울서부터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은 또 랩지노믹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다. 이렇게 생긴 애들 중에서 바닥에서 아직 튀지 않은 애들 잘 저점 매수를 해보면서 매매를 해보면 뭐 IT가 됐든 제약주가 됐든 올해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자꾸 올라가네요. 뭐 고만 가도 될 것 같은데 벌써 9% 가고 8% 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약주가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랩지노믹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봤습니다. 표적 종목 랩지노믹스고요. 매수가 4,1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상담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8% 넘게 추가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13만 원 선 하회하면서 12만 9천 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적으로 잘 갔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 오늘 이틀째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통합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인수했던 아시아 태평양 사업권 일부를 또 매각을 하게 되면서 차익을 실현했다라는 호재도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8만 5,400원에 매수하셨고 15% 정도 비중을 싣고 계십니다. 일단 수익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할지 계속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강세 흐름이 대형주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일하게 나올 거예요. 자, 괜히 차바이오텍 280% 수익을 내줬고 파미셀이 600% 수익이 나줬다는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이제 2017년도였으니까 그때 제약주의 강세 흐름처럼 지금 약간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자, 그 전에 일단 노란톡방 열어놨어요. 열어놨고요. 여러분 제약주 띄엄띄엄 보면 안 됩니다. 저는 또다시 제약주의 초강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패러다임과 좀 다른 흐름이에요. 이전에서는 꼬물딱지 백신으로 연명했었던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차세대,
굉장히 그 기술력이 뛰어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따지게 되면 과거에 삐삐 시대에서 중간 다 뛰어넘고 3G 다 뛰어넘습니다. 삐삐 시대에서 지금은 그냥 5G 폰이 바로 나오는 이 정도의 차이 정도. 그러니까 제약주들도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백신이라 그래서 백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백신을 얘를 거의 반을 죽여놔요. 그러니까 상태를 메롱메롱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사람 몸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 백신이라는 건데 그러면 걔네들은 몸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지 않고 활동을 하는데 이제 거의 뭐 시름심하거나 거의 죽어 있는 애들이라서 거의 뭐 시체 덩어리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넣는 걸 몸에다가 그렇게 해서 예방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게 독소가 있는지 아니면 사람마다 또 이게 누구한테는 또 안 좋고 누구는 또 이게 또 잘 되고 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예방 백신 맞기 전에 무슨 약을 먹고 있느냐 혹은 뭐 감기가 있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체크를 하는 이유가 사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걸 넣었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걔네들이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걔네들이 사백신으로 넣었는데 걔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여갖고 오히려 바이러스를 주입했으니까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 병에 병 들어가지고 뭐 독감에 폐렴에 죽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 넣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예전의 백신이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더 뛰어나 그래서 mRNA 백신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유전자 가위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서 요즘 이제 인공지능까지 이제 써가면서 컴퓨터로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에이즈라든지 그동안 뭐 혈우병이라든지 피가 안 멈추는 병부터 해가지고 뭐 백혈병이라든지 뭐 등등한 희귀 질병들도 이걸로 다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비싸요. 지금 나온 것도 있는데 한 20억인가 60억 든대요. 그러니까 26억에서 뭐 60억 드는 그 치료제를 지금은 못 쓰죠. 그러나 나중에서는 이것도 가격이 싸지겠죠. 어쨌든 그런 이제 기술력들이 계속 개발이 축적이 되면서 단가를 낮추면서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그래서 미래가 이제 짱짱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뭐 삐삐 시대에서 5G 폰 정도의 그런 격차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제약주에 대해서 이슈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이제 운동 안 하고 어떻게 살을 뺄까? 이게 지금 해결이 될 수 있는 지금 실마리를 만들어놨고 1차, 2차, 3차 계속 개발이 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는 아마 뭔가 정말로 획기적인 약이 나와서 알약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막 고기를 먹고 탄수화물을 먹어도 몸에서 그걸 추적하지 않고 다 뱉어내는 뭐 그런 이제 신기한 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 바이오주들 전 좋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자 새해가 되면서 공개 방송을 매번 수요일 날 했는데요. 이제는 매번 하지 않겠습니다. 장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굳이 공개 방송은 제가 중요할 때마다 할 거니까 오늘은 그래서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없지만 또 뭐 시장이 변곡점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이 많이 올라갔는데 혹시 빠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좋아 보이는 뭐 섹터가 또 다시 보이거나 그럼 그때는 제가 공개 방송을 게릴라로 할 텐데 매주 수요일 했던 부분들은 이제는 안 한다는 거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 없습니다. 없고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서 자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뭘 말씀드렸었냐면 자 셀트리온부터 볼게요. 2017년도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제약주들을 이거 말고 지금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떤 종목 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초반에 8개를 추천했었어요. 원래는 그 전에 한미약부 한미사이언스를 줬었어요. 2017년도 여기 뭐 봄 조금 넘어갔을 때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서현영제에서 같이 있던 전문가하고 같이 그 타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때에서 줬던 종목이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한미약부 한미사이언스 처음 줬는데 그게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잘 가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는 이제 다른 삼성 바이오록스라든지 대웅들이 잘 갔고 그러다가 바닥에는 이제 차바이오텍을 줬는데 급등을 했죠. 그리고 파미셀도 급등을 했죠. 2017년도. 이제 여기 봐봐요. 엄청 급등했죠. 그러니까 바닥에 줬는데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봐봐. 280%나 올라왔죠. 280% 정도 올라왔고. 자, 파미셀. 근데 파미셀도 이때 당시 2017년도에 바닥에서 줬는데 봐봐요. 620%. 이거 그때 당시 그 방송에 나왔던 동영상도 갖고 있어요, 제가. 기념으로. 이때 당시 강연회 갈 때에서 봐봐라 제약주 그때 당시 8개만 초창기 때 8개 추천한 거 그 나중에서는 뭐 아무거나 다 추천했어요. 그렇게 총 한 30개 정도 추천했는데 제일 기억나는 게 녹십자 지금은 사라졌어요. 이게 통합되고 뭐 분할하고 막 그래가지고 녹십자 그때 당시 녹십자 랩셀
그다음에 녹십자도 추천했었고, 그다음에 뭐 파미셀, 차바이오텍, 뭐 신신제약, 하여튼 치매 관련주하고 암치료제가 잘 움직였으니까 뭐 일양약품, 뭐 중해제약 뭐 등등 하여튼 뭐 기억도 안 나요. 지금 하도 오래돼서. 근데 그때 당시 봐봐요. 그때 당시 제약주들이 2017년도에 지금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 10년 정도 주식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제약만 있으면, 그러니까 제약자만 들어가면 다 급등했던, 제약주가 그냥 미치도록 올라갔었던 그때 당시에 이제 흐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셀트리온도 그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일단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부터 사고 주식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던 2018년도에 그게 끝났죠. 그러면서 여기 암흑기가 또 2년이 찾아오고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뭐 그랬던 건데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각도를 보면은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심상치가 않아요. 각도가. 그래서 지금 각도가 이렇게 섰는데 2020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그때 각도와 제가 이걸 뭐 조작한 게 아니니까 각도가 지금 어때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들이 심상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핑계를 댄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삐삐 시대에서 지금 5G 폰으로 가는. 요 얘기도 이제 지금 들은 사람들 도대체 뭔 얘기야? 제약주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5G 폰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방송을 끝까지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백신에서 mRNA,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 치료제. 이게 저도 처음에서는 에이 이게 뭐 금방 되겠어. 그게 뭐 쉽겠어 했는데 되잖아요, 지금. 그게 원래는 뭐 암 치료제나 에이즈 치료제나 이제 그런 이제 신약들을 개발하려고 10년 전부터 mRNA 연구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쪽을 영향을 집중을 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이제 희귀 질병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기술이 코로나를 만들어서 대처했었던 그 기술을 그대로 뽑아갖고 이제 뭐 살 빼는 약서부터 해갖고 무슨 예를 들면 뭐 머리 좋아지는 약, 뭐 달리기가 빨라지는 약, 아니면 뭐 우울증이 안 오는 약, 뭐 등등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저는 이제 의사는 아니니까 어쨌든 뭐 알아서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패러다임에 대한 이제 변화가 분명히 앞으로 시대에 올 거기 때문에 제약주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야죠. 그래서 제약주들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그럼 셀트리온 제약은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가져가야죠. 뭐하러 팔아요 이거를? 제가 이 정도 강하게 얘기했으면 저는 어제 저녁에서도 셀트리온 얘기했는데 다 신고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목표치만 얘기할게요. 저는 신고점 갈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왜냐면은 시대가 바뀌어서 삐삐 시대에서 5G 폰 정도의 그 변화가 지금 생겼다면 제약주들은 신고점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도 실질적 목표치는 한 30만 원 보지만 유전자 치료라든지 앞으로의 그 신약에 대해서 제약주들이 큰 꿈을 본다 그러면 이 고점은 돌파하지 않을까. 수년 내로 한 3, 4년 내로 고점은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30만 원 정도를 봤으니까 그리고 6개월 안에 다시 합병한다 그러죠. 17만 원 어제 똑같이 저녁 방송에 똑같이 얘기할게요.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정도만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3, 4년을 보게 되면 어차피 합병하긴 했지만 이거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가니까 물론 합병하면은 이제 새로운 셀트리온에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병하는 종목은 어떤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일단 합병하고 나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요거는 합병하고 나서 고점을 돌파를 하면 뭐 이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뭐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가지 않을까. 22만 원짜리 셀트리온 그 정도로 제약주를 좋게 본다. 이종 전문가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한양행요. 유한양행 7만 원에 9%예요. 17만 원? 7만 원. 아, 7만 원? 7만 원에 9%예요. 7만 원에 9%. 예. 7만 원이면은 한 10월 달, 9월 달 사서 물리신 것 같은데요, 느낌이? 10월 18일 날 샀어요. 그렇죠. 왜냐면 예. 유한양행이 역사적으로 2004년도 차트부터 보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최고점이었거든요. 예. 일단 제약주들이 흐름들이 좋아서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 그건 뭐 걱정 안 해도 예. 되는데 예. 요게 지금 앞에 지금 여기 저항대가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건드렸네요. 그러면은 한번 걸릴 것 같거든요. 7만 5천 원 사이에서는.
그러면 예. 이제 수익 달성이 되면,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면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공략을 하는 게 어떨까? 예. 차라리 얘보다는 이게 수익 나면 차라리 셀트리온을 교체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셀트리온은 따지고 보면은 지금 유한양행은 봐봐요. 지금 바닥에서 맨날 올라가기만 했던 종목이고, 물론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도 신고점 갈 수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은 따지고 보면 지금 바닥에서 여기 있는 종목이고, 라는 차이가 있다.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 수익 날 건데 7만 5천 원부터 8만 원짜리가 한 번에 뚫기보다는 한번 걸렸다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조정받을 때 다시 사셔도 되고, 조정받는 그 시간이 대형주라서 또 올라갈 때도 한 2달 걸리고 떨어질 때도 한 2달 걸려요. 예. 그러니까 수익 나면 또 2달 동안, 뭐 한 달에 2달 동안 좀 심심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제약주를 공략하면 되죠. 그럼 7만 5천 원까지 볼까요? 그 전에 다른 종목으로 얼마든지 교체할 종목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7만 5천 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7만 5천 원까지요? 네, 저라면 한 7만 3천 원에서 다른 걸로, 차라리 랩지도믹스나 다른 걸 바닥에 있는 거로 교체하는 게 더 좋을까 싶긴 한데, 뭐 7만 5천 원까지 가져가겠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됩니다. 그럼 7만 3천 원요? 예. 어쨌든 뭐 되는데 다른 제약주들도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 7만 3천 원. 네, 예. 몇 가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으로는 다음 종목 에코프로비엠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흐름 함께 먼저 보실 텐데요. 3%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27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상담자님은 29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다만 비중은 좀 적습니다. 5% 정도 비중 싣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에코프로비엠은요, 2년 전, 3년 전에 제가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그래서 2차 전지를 2019년도 12월 달하고 2020년도 1월 달에서는 얘네들이 주도준 이유가 있다. 2018년도에 제가 증거를 봤거든요.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에 얘네들이 매집한 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정받으면 꼭 사야 된다는 얘기를, 물론 지금 지나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저는 그때 당시에서는 실시간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라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2020년도 1월 달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게 2차 전지였어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 뭐 LNF, 그다음에 뭐 후성, 뭐 등등등 제가 다 바닥에다 추천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별로 관심이 안 생기는데,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모학도, 코스모 신소재 다 이때 당시 다 추천했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죠.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올라오니까 그냥 매매만 가능해요. 매매만 가능하고요. 사고 팔고.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은 크진 않아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생각보다 재미는 없습니다. 차라리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를 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근데 얘도 수익은 날 수 있어요. 다시 올라오게 되면 지금 저점은 한 24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뭐 조정받으면 더 추가 매수를 공략 가능하고요. 24만 원대, 25만 원대에서. 그리고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는 분할 매도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매매 박스권으로 가져가고 매매한다 그러면 뭐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드릴 건데요. 일단 제약주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IT는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일단 현재 방송 중간 동안은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조금 밀렸지만 급락은 없었는데요. 해외 시장 여전히 강세 보이면서 매매하기 좋은 장 보이고 있습니다. IT, 제약 쪽이 강세 보이는 가운데 AI, 바이오, 클린테크, 이른바 ABC 테마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 랩지노믹스 매수가 4,100원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